안녕하세요, 팜스이백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상추 재배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간단한 내용하고 스마트팜 구축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목표를 세웠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짧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파종 작업과 발화까지 완료했습니다. 파종은 적치마, 적축면, 청치마, 로메인 4가지 종자를 심었는데요. 처음 파종이라 발화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패로 또 배우고 다음 파종에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종과 발화 같은 재배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오늘은 스마트팜 구축을 준비하면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팜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작물을 선택하고 생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작물의 선택은 생산과 판매 두 가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하면 보통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와 같은 작물을 건물 내부의 다단 재배를 통해 엽채류, 상추류나 허브류 또는 새싹류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멜론이나 고추 같은 작물을 생산하기도 하는데요. 작물을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엔 농수산물 도매가격과 1년간 생산량 같은 자료와 재배 편의성 그리고 저의 경제적인 능력을 토대로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지루하고 길었습니다. 비교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3개월 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누군가가 어떤 작물이 좋다는 추천은 참고로만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환경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나중에 진도가 더 잘 나가더라고요. 어떤 작물이 단가가 높고 생산량이 적어서 그 작물을 목표로 삼고 뛰어들면 몇 년은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경쟁자가 늘어나거나 인기가 시들해지면 금세 지칠 수 있습니다. 농사가 처음이라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판매되는 작물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의 변동은 있겠지만 그나마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됩니다. 스마트팜 홍보 영상이나 뉴스를 보면 시작만 해도 엄청나게 편하고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지 농사에 비해서 쉽다는 거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투입량과 생산량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으려면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농산물 시장도 시기에 따라 가격 변화가 많은 작물도 그렇지 않은 작물도 있고, 코로나의 여파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저도 해야 될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후반부 작업이 너무 손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추가적인 편집 없이 그냥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2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보시면은 사실 그 귀농귀촌이나 농업에 접근하고자 할 때 받게 되는 기본 교육에서 가장 많이 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휩쓸리지 말고 경제성이나 자신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신중하게 작목을 선택해라. 그런데 잘된 사람들은 이러했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엽채류를 준비 중인데, 이 엽채류의 특징이 재배 용이성이나 편의성, 그 다음에 계절을 잘 이용하면 수익을 높이 올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관련된 기술들은 논문 위주로 좀 참고를 했습니다. 농사로라는 농업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이라든가 농업 관련 정보가 많은 사이트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농대에서 나온 논문들, 그리고 국내 논문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표하는 논문들, 그리고 또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블로거들, 꼭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 참고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국내에 계신 블로거나 유튜버 분들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내용이 충실한 것들은 해외 자료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농업진흥청에서 나와 있는 NFT라든가 DWT라든가 여러 가지 수경재배 방법들을 참고했었는데요. 오히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나 블로거들, 유튜버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가 더 깊이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해하기도 쉬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분의 그 유튜버나 블로거 그리고 논문들을 밑에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텐데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주요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참고했던 주요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레퍼런스를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작목에 대해서 선정이 끝났다면은 그 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내에는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또 해외에는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 문제는 지금 뭐 NFT가 그렇게 뭐 특이하거나 기술력이 높거나 한 것은 아니어서 준비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자재비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재비가 많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는 조금 재고분이 보유량이 있어서였는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벌써 2월, 3월, 4월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자재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구축하게 될 스마트팜을 짓는 시점, 그때도 지금 예상 비용으로 만들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뭐 이미 출발을 했고 한 3분의 1 지점까지 왔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3분의 1 지점은 땅을 구입한 것까지가 3분의 1인데 이미 여기까지 도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와중에 차츰차츰 내용들을 더 업데이트해서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편의 앞에 있는 부분처럼 괜히 막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 안 하고요. 좀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올려서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